공수처 1호 사건 유감. 7, 80년대의 학교에는 아련함과 씁쓸함의 기억이 교차합니다. 나의 잘못이 없어도 단체 기합을 받거나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질서와 강자에게 순응하는 법을 국민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시절입니다. 그 언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 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입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입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의 근거에 이뤄져 온 일입니다. 만일 채용 절차 등의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 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에 칼을 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관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합니다. 쌓이고 있는 검사 비리의 혹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 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현장연구원과의 간담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에서 40대 현장 과학자들과 만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조하며 현장 연구원들의 연대와 소통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과학기술 현장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학교 및 기업연구소 연구원, 대학 교수 등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 과학기술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매우 중요했다면서 연구 현장의 문제점과 코로나19 이후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젊은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오준균 단국대학교 교수, 유옥경 동국대 일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신세희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원, 김경민 경희대 박사과정 연구원, 손현빈 경기대 박사과정 연구원, 김동현 메리츠 컴퍼니 기술연구소 기술부장, 이선호주 온코빅스 중앙연구소 부장, 강민희 엑셀 세라피틱스 책임연구원, 오지혜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장의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분리돼 있다 보니 서로 그리되고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가 수요자 조합이라며 연구자들이 전국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 단위에 체계적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즉시 제공해주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정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위안부 피해 왜곡 논문으로 이슈가 된 연구윤리 문제, 코로나19 이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세희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원은 평가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연구 중심의 과제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연도 과제의 경우
전문가 중심의 중간 컨설팅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중균 단국대학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구 환경은 연구 주제, 연구 방향, 연구 수행 방식, 학술 행사 방식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산, 학, 연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을 높이기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옥경 동국대 일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모 대학 교수가 연구 논문을 조작했다는 뉴스를 보면 조작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해 풍족하게 생활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화가 난다며 연구 윤리 관련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연구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사는 이게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많은 부분이 비정상이다 보니까 웬만한 비정상은 정상으로 쳐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작든 크든 비정상, 불공정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중 연구자 지원 사업과 연구행정 간소화를 위한 과제 관리 시스템을 올해 도입한다.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사업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간 5,160만 원 상당의 연구 활동비와 기술 자문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개발하는 경기도 공정 R&D 과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업 공고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구 과제, 전주기의 온라인 관리 및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과 중복 지원 검증이 가능해진다.